며느리 폰 속 제 이름은 미친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웃어주던 아이가 뒤에서는 그렇게 불렀던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순자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난달 시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며느리 수진이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25년 전 시집 왔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가족 밥을 차려주던 아이였거든요. 저는 늘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고마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에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고생했다 얘야.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괜찮아요, 어머니.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수진이는 항상 밝게 웃으며 대답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로서 이런 며느리를 만난 게 말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시장에 나가면 아줌마들이 그러곤 했어요. 순자 씨는 복이 많다고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준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결혼 초에는 사실 조금 힘들었거든요. 수진이가 워낙 젊었고요. 22살에 시집와서 20살 차이 나는 시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친딸처럼 대해줬어요. 첫 해에는 많이 어색했어요. 수진이가 말도 별로 없고 밥도 대충 해줬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서운했어요. 왜 이렇게 차갑게 굴까 싶어서요. 하지만 둘째 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친절해지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까지 다 해줬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마음을 열었구나 싶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생겼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를 완전히 믿게 만들기 위한 연기가 말이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일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한 달 전 수진이가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며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갔거든요. 마침 그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들이려 했는데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뜨더라고요. 처음엔 안 보려 했어요. 남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이름들이 하나같이 친숙한 사람들이어서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며느리 친구들 단톡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심코 눌러봤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친년이 또 뭔 소리 할까? 진짜 스트레스 죽겠어. 오늘도 아침부터 잔소리야. 지영 언니 왜 그렇게 참아? 나 같으면 진작 쫓아냈을 텐데. 쫓아내고 싶어도 집이 어머니 명의야. 통장도 다 어머니가 관리하고. 지영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곧 해결될 거야. 계획이 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 뛰는 정도가 아니라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요. 2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어머니라는 호칭이 그렇게 가식적으로 들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병원에서 말씀드렸어. 지영 치매라고 하려고. 아직은 아니고 경증 치매 의심 단계라고 했어. 조금 더 심해지면 진짜 진단받을 수 있을 거야. 지영 그럼 그때 집이랑 통장 다 넘어오겠네. 그럼 법적으로 문제없이 다 가져올 수 있어. 나이가 67세니까 몇 년만 더 기다리면 완벽할 거야. 정말 후회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순진했을까요? 계획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려는 계획 말이에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가 유독 제 건강을 걱정한다고 했던 것도 이상했고요. 자꾸 병원에 가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요즘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같은 말을 몇 번씩 하시고 어제도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어요. 그때는 고마운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제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치매기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거였어요. 더 읽어봤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제 은행에서 어머니 통장 정리했어. 이제 내가 관리한다고 했더니 행원이 좋아하더라. 효부라고. 지영 키읔 효부. 진짜 웃기네. 알면 기절할 텐데. 진짜 역겹다. 25년 동안 참고 산 거 생각하면 화가 나. 매일 아침 밥하는 것도 지겹고 청소하는 것도 짜증나. 지영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맞아. 조금만 더 참으면 자유야. 이제 곧 끝나. 자유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저와 함께 사는 게 감옥 같았다는 뜻이었거든요. 25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지낸 세월이 그저 참고 견뎌야 할 시간이었다니요. 매일 해주던 밥도 지겹고 청소도 짜증났다니요. 그럼 그동안의 웃음은 모두 가짜였다는 건가요? 그런데 어머니가 진짜 순진해. 은행 업무를 내가 다 해준다니까. 좋아하더라. 편하다고 고마워해. 지영 당연하지. 편하잖아. 모르니까. 통장에 3천만 원 있던 거 다 빼놨어.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될 돈인데 미리 쓰는 거지 뭐. 지영 대박.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일단 애기 학원비 내고 차 바꾸고 나머지는 투자할 거야. 부동산이나 주식에.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3천만 원이라니요? 그 돈은 제가 30년 동안 식당하면서 하루하루 땀 흘려 모은 돈이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 보러 가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면서 번 돈을 그렇게 쉽게 가져갔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그리고 집도 곧 넘어와. 집도. 어떻게? 어머니한테 집을 제 명의로 넘기라고 할 거야.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서 상속세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믿을 거야. 지영 믿을까? 믿을 거야. 워낙 순진하시니까. 그리고 만약 안 넘기시면 치매 진단서 받아서 법정 의견인 신청할 거야. 그럼 합법적으로 다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지영 완벽하네.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그럼 25년 준비한 일인데 결혼할 때부터 계획한 거야. 25년 준비한 일이라니요? 결혼할 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뜻인가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해준 모든 친절이 다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22살짜리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읽어봤어요. 지영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어. 진짜 대단하다. 처음엔 아니었어. 그냥 시집만 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고 잔소리해서 짜증났거든. 그런데 집도 있고 돈도 많은 거 보고 생각이 바뀐 거지. 지영 언제부터 계획 세운 거야?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어머니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게 됐거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친절하게 굴기 시작했어. 1년째부터였다니요? 그럼 24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뜻이에요. 24년 동안 계산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거짓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워낙 순진해서 쉬웠어.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믿더라고. 지영 그래도 25년은 너무 길었을 텐데. 길긴 했지. 특히 아기 낳고 나서는 더 힘들었어. 아기까지 봐달라고 하고. 그래도 참았어.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곧 끝나겠네. 응,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제 진짜 지쳤거든. 손자까지 이용했다니요? 제가 그렇게 예뻐해주던 손자까지 말이에요. 손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때도 다 계산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진심으로 손자를 사랑했는데 말이에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이런 기분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배신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보다 싶었어요. 25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며느리가 아팠을 때 밤새 간병해 준 것도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준 것도 모두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건가요? 수진이가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안 계세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저를 미친년이라고 욕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요. 여기 있다.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조용히 계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연기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25년 동안 속았던 이유를 알겠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요. 괜찮다.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무슨 생각이세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또 병원 가자고 할 거고 치매 검사 받자고 할 거고요. 이제 그 패턴이 보였어요. 아니다. 멀쩡하다. 그래도 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나이 드시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특히 치매 같은 건 초기에 발견해야 하거든요. 정말 후회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래 속았을까요? 신호는 분명 있었는데 제가 무시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유독 제 건강을 걱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정신 건강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25년의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결혼식 때 그렇게 예쁘게 웃던 수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연기였을까요? 신혼 때 힘들어하는 모습도 모두 가짜였을까요? 아들 민수한테도 실망했어요. 며느리 말만 믿고 저는 의심했거든요. 제가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말할 때마다 그러게 말했어요. 엄마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수진이가 병원 가자고 하던데 가보세요. 아들까지도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세뇌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25년 동안 며느리가 워낙 모범적으로 행동했으니까 아들도 의심할 리 없었겠죠.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아침을 차려줬거든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아요. 산책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집에서 나가달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집에 있으면 혹시 제가 뭔가 눈치챌까봐 걱정되는 거겠죠. 그래야겠다. 나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와 대화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도 과연 믿어줄까요? 25년 동안 모범 며느리로 살아온 수진이를 의심할까요? 증거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혹시 며느리가 핸드폰을 봤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까요? 더 교묘하게 계획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산책을 하면서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다고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길 순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변호사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변호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식당 단골 손님이셨는데 법률 상담을 받아볼까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며느리 폰을 봤어요. 그때는 나갔거든요.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왜? 뭔가 했어. 아니야. 그냥 느낌인데. 평소보다 조용하고 표정도 어색해. 설마 폰 본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순진한데. 폰 잠금도 걸어놨고. 그래도 조심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응.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다음 주에 병원 가서 치매 진단받을 예정이야. 눈치챘다고요. 맞아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제가 그렇게 순진하다고 생각하니까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폰 잠금도 걸어놨다고 하는데 제가 본 건 모르고 있네요. 그때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어요. 저도 연기를 할 수 있거든요. 25년 동안 며느리에게서 배운 게 있어요.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더 밝게 맞아줬어요. 수진아 왔니? 네, 어머니. 산책 어떠셨어요? 좋았다.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고. 그런데 수진아, 네. 요즘 내가 정말 깜빡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나도 느끼거든.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며느리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드디어 제가 치매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겠다. 너도 같이 가줄래? 혼자 가기가 좀 무섭네. 당연히 가야죠. 어머니 혼자 어떻게 가세요? 며느리는 속으로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드디어 계획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저에게도 계획이 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가기 전에 변호사 선생님께 전화드렸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어머님, 그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증거가 확실하시다면 고발하셔야 해요. 그렇게 할까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의학적으로 치매가 아니라는 걸 확인받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따로 말씀드렸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고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면서도 이해해 주셨어요.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 직접 보니 참 충격적이네요. 제가 며느리 폰 메시지도 보여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읽어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나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같은 말을 몇 번씩 하시고 깜빡하는 일이 많아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르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러 더 심하게 연기했어요. 글쎄요. 요즘 정말 깜빡하는 일이 많긴 해요.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침에 약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봐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이런 식이에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럼 검사를 받아보시죠. 검사를 받는 동안 며느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과 저는 더 자세한 계획을 세웠어요. 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인지 능력도 나이에 비해 매우 양호하고요. 하지만 보호자분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집에서 어떤 일이 있나요? 제가 모든 걸 설명드렸어요. 며느리 폰에서 본 메시지들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 집을 넘기려는 계획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즉시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일단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의사,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보호자분께 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검사 결과 경증 치매 의심 단계입니다. 며느리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드디어 원하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치매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세요.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리고 환자분이 말씀하시는데 집에서 통장 관리를 가족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신 건가요?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하셔서 제가 대신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 동의 없이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아세요? 며느리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손을 덜덜 떨면서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치매 때문에. 하지만 통장에서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나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본인 동의 없이 그런 큰 돈이 움직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생활비로 쓴 거예요. 생활비로 3천만 원이면 너무 큰 금액 같은데요. 혹시 영수증이나 사용 내역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며느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집 문서도 넘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세금 문제 때문에. 하지만 치매 환자의 재산 처분은 법정 후견인이 정해진 후에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며느리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걸 말이에요. 혹시 환자분과 따로 상담을 해봐도 될까요? 보호자분은 잠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며느리가 나간 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사 어머님,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예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변호사와 상담받으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는 계속 침묵했어요. 평소에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도 모른 척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피곤하실 테니까 일찍 주무세요. 그래야겠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뭘 하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제 예상대로 며느리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 의사가 뭔가 이상하다고 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
통장 일까지 물어보더라. 영수증 달라고 하고 영수증은 어떻게 해? 만들어야지. 카드 내역이랑 맞춰서. 발각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안 들켰어. 좀 더 조심해서 해야겠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방에서 나와서 거실로 갔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수진아, 이제 그만하자. 내 뭐려? 모른 척하지 마. 다 알고 있어.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휴대폰 봤어. 친구들이랑 하는 대화도 다 봤고. 그 순간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니? 25년 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속였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통장에서 돈 뺀 것도 아니야. 3천만 원 말이야. 며느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돌려드릴게요. 다 돌려드릴게요. 그 돈으로 뭐 했니? 애기 학원비랑 차 샀어요. 그리고 일부는 투자했어요. 투자라니. 내 돈을 내 맘대로 투자했다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며느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뭔 일이야? 왜 울어? 제가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며느리가 한 일들을 다 말해 줬어요. 아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엄마 그럴 리 없어. 수진이가 왜 그런 일을 해? 핸드폰 메시지 보여주니까 아들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자기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을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야. 25년 동안 날 속였는데 엄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날 25년 동안 속이고 내 돈까지 훔쳤는데 진정하라고.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며느리는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서 자기 명의로 옮겼고 집도 자기 명의로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치매 진단까지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25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며느리는 계속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도 아내의 행동에 충격받았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나대로 살겠다. 더 이상 속지 않겠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이런 짓을 하니. 25년 동안 날 속인 사람이 가족이야. 결국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받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기죄로 고발한 거예요. 며느리는 검찰 조사받고 결국 기소됐어요. 돈도 다 돌려받았고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며느리가 다른 시어머니들도 비슷하게 속였다는 거예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재판장에서 며느리를 봤을 때 정말 실망했어요. 25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재판장에서도 끝까지 변명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25년 동안 속였다고. 그게 변명이야. 결국 며느리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아들과도 이혼했고요. 손자도 못 보게 됐어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25년 동안 함께 살던 가족이 한순간에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더 편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제 돈 제 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겠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거든요.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가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와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함께 살자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너무 했다고 해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요즘 이런 일이 많다고 해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발견했지만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고령자 대상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특히 통장 관리를 맡기거나 중요한 서류에 사인할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혼자 살지만 행복해요.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식당도 다시 시작했고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특히 그 사건 이후로 단골 손님들이 더 많이 와 주세요. 제 사연을 아시는 분들이 응원해 주시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며느리한테 속았던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저를 쉽게 속일 수 없어요. 나이 들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들 민수와는 가끔 연락해요. 처음엔 원망했지만 지금은 불쌍해요.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속은 거니까요. 손자도 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믿을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앞으로도 혼자 살 겁니다. 외롭지 않아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피로 연결된 가족보다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며느리와 헤어진 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식당 손님들, 동네 아줌마들 모두 저를 진심으로 대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당하고 살 필요 없어요.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67세에도 늦지 않았어요. 용기 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